동호 윤정민 삼가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우리가 뭐였더라?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구문이었던 거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구문이 나오면은 더 중요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외우거나 어차피 본문 시험 볼 거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더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첫 문장부터 영어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영어는 종종 빌려왔다. 단어들을 다른 문화 또는 다른 언어로부터 단어를 빌려왔대요. 여기 몇 가지 예시들이 있다. 재밌는 이야기에 관한. 그래서 샴푸의 어떤 유래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동격입니다. 샴푸라는 단어는 comes from, 온다. 어디에서? The Hindi word 참포에서 온대요. 힌디어 단어, 힌디의 이런 뜻이니까 힌디어 단어인 참포로부터 온대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다. 여기서 계속적 용법이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다. to press, 누르는 것을. 근데 여기서 이것은 뭐겠어? 이것은 선행사가 이 참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참포는 의미한대요. to press, 누르는 것을 의미한대요. 누르다 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인도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대요. 뭐를 위해서? for a head massage, 어떤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됐대요. 참포라는 단어가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머리 마사지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영국 무역 상인들은, 인도에 있는 영국 무역 상인들은 경험했대요. 어떤 목욕을. 근데 뭐가 곁들어진? with a head massage. 그 머리 마사지가 곁들어진 목욕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introduced, 소개했대요. 도입했대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영국에다가 18세기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본문 1이 끝났네. 문법으로 잡아보겠어. 끝나지 않았군요. 밑에가 있군요. 그래서 그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는 changed, 변했대요. 1형식 동사네요. a few times, 몇 번 변했대요. 뭐 된 후에 after it first entered English around, 대략 숫자 앞에 이렇게 around가 있으면 대략입니다. 대략 1762년 대략 1762년쯤에 그것이 처음으로 영어에 들어왔던 후에 몇 번 변했대요. 샴푸라는 단어가. 대략 1762년쯤에 샴푸라는 단어가 영어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몇 번 변했다. 19세기에는 샴푸는 그것의 현재의 의미를 얻었대요. 우리가 지금 샴푸라고 하면 뭐야?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어떤 비누 정도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9세기에 얻었대. 원래는 맨 처음부터 그런 의미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동격의 오브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동격의 오브. 어떤 의미냐? washing the hair, 머리 감기 라는 의미로 이제 얻었다. 그래서 shortly,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짧게 shortly after that,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shortly after that,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어는 began to be also used, 또한 사용되기 시작했다. for a special soap for the hair, 머리를 위한 특별한 soap, 비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9세기에는 머리 감기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후에 이제 머리를 위한 비누라는 뜻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 정도로 알면 되겠죠. 여기는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이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완료가 쓰였죠. 현재 완료가
그 다음에 here are 왜 어리냐 examples 여기 s가 왔으니까 interested 안 되죠. interesting이 와야겠죠. 스토리즈를 그 이야기가 흥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ing가 와야 되고요.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되면서는 that 안 됩니다. 선행사가 참포니까 who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참포가 주어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어니까 민지가 와야겠죠. 민지. 그 다음에 수동태가 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만약에 그냥 used가 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잖아요. 그 다음에 introduce라는 동사도 좀 알아두시고요. 소개하다, 도입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change는 일형식 동사니까 수동태로 안 쓰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기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왔네. 투부정사의 수동태. 투부정사의 수동태 쓰기 어렵지 않죠. 그냥 to be pp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동명사의 수동태도 어렵지 않죠. 이건 그냥 being pp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됐을 것 같고요. 문법에 딱히 잡을 게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 일단 샴푸라는 샴푸, 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힌디어에서 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참포라는 단어는 인도에서는 머리 마사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됐었고, 영국 애들이 그걸 들여왔었고요. 그 머리 마사지가 있는 목욕을 하고 나니까 너무 극락이었던 거지. 그게 너무 좋아서 들여왔었고요. 그 다음에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는 몇 번 변했대. 1762년에 처음 들어온 후로 몇 번 변했대요. 근데 그 몇 번 변한 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된 건 언제냐? 그건 바로 19세기였다는 거예요. 19세기. 머리 감기라는 의미로 이제 현재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머리 감기라는 의미를 가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누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내용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단어는 온대요. 어디서부터? RUR이라는 희곡, 연극에서부터 온대요. 그리고 이것은 이 RUR이라는 희곡, 연극은 which was written, 쓰였대요. 1922년에 체코 작가에 의해서. 근데 그 체코 작가 이름이 뭐냐? 카렐 카펙이라는 작가래요. 그 연극에서 그 희곡에서 로봇은 기계였대요. 기계. 어떻게 생겨먹은 기계냐? That look like humans. 인간처럼 생긴 기계래요. 그들은 설계되었대.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생산되어진대요.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되어진대요. 체코는 영어를 쓰는 국가가 아니잖아. 체코어가 따로 있잖아. 근데 그게 이 로봇이라는 영단어가 이 희곡에서 왔대요. 그래서 it is interesting. 흥미롭다. 진짜 주어는 흥미롭다. 이게 진짜 주어예요. 이때 구문이네. 중요하겠네요. 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didn't come from 카렐 카펙 himself. 카렐 카펙 그 스스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 didn't니까 오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그는 원래는 그 기계들을 그의 플레이, 희곡에서 그 기계들을 목적어를 라보리라고 불렀대요. 라보리는
라틴 언어로 어떤 뜻이었냐? for work, 일하다라는 뜻이었대요. 일하다라는 뜻. 하지만 일하다랑 로봇이랑 완전 다른 뜻인 거 알겠죠? 어쨌든 로봇은 카렐 카펙 그 스스로부터 온 건 아니야. 누구한테 왔냐면 이제 나오겠죠. 하지만 그의 동생은 제시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로봇이라는 단어는 의미한다. 노예, 노동자를 의미한대. 체코어로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어로 노예, 노동자를 의미한대. 그래서 카렐 카펙은 그거 생각 좋다. 왜냐? 인간을 위해서 일해주고 공장에서 생산되니까 너네 로봇이야. 즉 너네 노예야 라고 이렇게 했었던 게 영어에서는 로봇이라는 단어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다. 이런 뜻이겠죠. 카렐 카펙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다. 1938년에 그 희곡은 was made, 만들어졌다. 뭘로? science fiction show, 과학 소설 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영국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그때 이제 로보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로보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체코어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근로자. 근데 이게 영국에 소개되면서 쟤네 기계가 저렇게 일하네? 우리 저걸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 공장에서 생성되는 저 기계를 우리 이제 로봇이라고 부르자. 영국 애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로봇은 지금의 현재의 뜻,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 그 로봇이 된 거죠. 하지만 체코어로는 로보티는 노예를 뜻하는 거다. 거기서 온 거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 표현을 빌린 거다. 알면 되겠죠.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거 굉장히 꼬여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파이널 문제 풀면서 이런 함정이 있구나.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이런 선지에서 내가 걸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의식하면은 쉬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니까 대도 안 되고요. 선행사가 RUR, 더 플레이 RUR이니까 우리 was 단수동사 쓰여야 되고, 그 다음 was written 수동태까지 쓰여야겠네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대시 있는데 주어가 machines 복수니까 look 단수동사 쓰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look은 이형식 동사인데 뒤에 보어가 명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 like가 꼭 와야 됩니다. 명사가 오고 싶으면 like가 꼭 와야 된다. 그래서 look like 명사 하면은 명사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그래서 be designed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설계되다 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수동태가 쓰였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이거 틀릴 이유가 없어요. 1초 만에 풀 수가 있어.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면 돼. 목적 없잖아요. 여기도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동태다 라고 그러면 되겠죠. 가주어고요, 진주어고요. 그 다음 대절이 흥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가 와야 되고 pp는 안 되고, 이런 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관계되면서 what은 올 수 없어요. 관계되면서 what은 올 수 없습니다. what도 명사절, that도 명사절, 둘 다 해석 똑같아. 하지만 that은 뒤에 완전한 절,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 5부니까 전치사 using,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using이 와야 되고, 해석은 이렇게 묶으시고 뭐뭐 한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명사 뒤에 of ing가 오면은 이렇게 묶으시고 뭐뭐 하는 명사 또는 뭐뭐 한다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필기 나는 무조건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뭐 맨날 말해도 까먹어.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맨날 까먹어. 이거 해석하는 거를 그냥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뭐뭐 하는 것의 명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셀프 제기대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더 머신스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라보리입니다. 묶어주시고 저기 힘셀프에 왜 제기대명사가 와야 되냐면 카렐 카펙이 만든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그가 로봇이라는 단어를 데려온
온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의 동생이 데려왔으니까 여기 어쨌든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그런 제기대명사가 들어와야 된다. however는 파란색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왜 however가 들어가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초, 1분 이 정도 멈춰두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 그런 연습이 없으니까 문제가 좀만 꼬여도 틀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however가 들어가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글을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을 이어봐.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아요. 앞에 himself 그 스스로 데려온 적이 없다고 하잖아. 그리고 뒤에 however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뒤에 그의 동생이 제안했대.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가야지. 그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의 동생이 제안한 거니까 역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까지야. 영어는 제2외국어, 제1외국어, 즉 언어죠. 결국엔 영어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랑 똑같은 언어잖아. 근데 영어를 언어라는 관점에서 배우는 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이라고.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는 영어를 뭐 어떻게 배우는데 뭐 한국어로 배워?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는 영어를 언어라는 영역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영역을 배우는 이 영역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관점에서 배웁니다. 마치 국어의 비문학처럼. 근데 이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장담하지만 영어를 언어라는 관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글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배워요. 즉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언어라는 관점에서 배워놔야 돼. 문법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문법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떤 구문이 있고 이거를 중학교까지 다 끝내놔야 돼.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다시 안 하고 이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키워지면은 백날 똑같습니다. 문법 공부 백날 해보세요. 고등학교 가서 점수는 그 자리 그대로일 거예요. 진짜로 백날 똑같아요. 고등학교 가서 문법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성적은.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하지만이 나왔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스스로 한번 길러봐라. 이런 거를 왜 앞에 저라고 뒤에 저리 however로 연결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대도 안 되고요. 주어가 로봇이니까 means 단수동사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과거동사 하나, 과거동사 두 번째니까 뒤에 있는 병렬이 늘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decide 목적으로는 투부정사밖에 못 돼요. 동명사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곡은 그 희곡은 만들어진 거니까요. 수동태가 와야 되고요. 설명이 너무 빠르면 배속을 늦추든가 설명을 다 듣고 필기를 하시든가 하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녹화 강의만 막 10시간, 막 15시간 찍으니까 아주 그냥 목이 그냥 가버리네.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알아봅시다.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스페니쉬 월드 후라칸에서부터 왔대요. 그리고 이것은 후라칸은 originate from 하면은 뭐뭐에서 기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라칸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한대요? 마야 신의 이름으로부터 기원한대요. 그래서 마야 창조 신화에서는 후라칸은 is the weather god 날씨의 신이었대요. 바람, storm and fire 그리고 불의 그 바람 그 날씨 신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he is one of the three gods. 그는 세 명의 신들 중 하나였대요. 세 명의 신들 중 하나였는데 어떤 신들이었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들 중 하나였대요. 하지만 첫 번째 인간은 화나게 했대. 앵걸,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 신을 화나게 했대요. 그래서 후라칸은 야기했대요. 대단한, 엄청난 플루드, 홍수를. 그래서 컨택트 여기서 동사 아니고 명사입니다. 접촉. 그 마야 문명과의 첫 번째 스페인들의 그 접촉은 주어 1517년이었대요.
펠리페 2세 황제가 있던 때였죠. 무적함대를 영국으로 알고 있지만 무적함대의 근본 원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1400년부터 1550년대까지 완전 이제 무적함대로서 중남미를 다 정복하고 그랬었죠. 영국은 얘네가 조금 죽고 나서 한 1600에서 1800년대까지 이제 많은 식민지를 먹었고요. 원래 원조 무적함대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어느 정도로 무적함대였냐?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아시나요? 필리핀. 동남아 국가죠? 동남아 국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필리핀하고 베트남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리고 미국이 한참 여기 있고 중남미가 이 미국 밑에 이렇게 딸려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여기 있고 스페인하고 이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까지 얼마나 멉니까? 이 시대 때 1400년대 이 시대 때 필리핀으로 와서 식민지 시대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필리핀 이름이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펠리페 황제라고 했죠? 펠리페 2세 황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펠리페 비슷하지 않아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따갈로그라는 그 언어가 있어. 현지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영어보다 많이 쓰겠지 당연히. 따갈로그어가 실제로 스페인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국가였다 스페인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스페인어 학과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뭐 경영학과로 전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잡담 여기서 멈추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스페인 그 탐험가들, 어떤 탐험가들?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캐리비안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탐험가들은 경험했다 허리케인을. 그리고 pick up the word for it from the people in the area. pick up the word 하면은 단어를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를 배웠다. 그 단어를 배웠다.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배웠대요. 그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 누구로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허리케인의 이른 사용들 중 하나는 바로 어떤 희곡에서이다. 근데 누구의 희곡이에요? 1608년에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이다. 맨 처음에 스페인하고 마야는 완전 다른 거야 얘들아. 스페인은 유럽에 있는 거고 마야는 중남미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스페인이 엄청나게 잘 나갔던 시기에 이렇게 중남미로 가서 식민지를 많이 삼았는데 그때 이제 캐리비안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카리브죠. 카리브 제도죠. 여기 카리브 제도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을 마주쳤대요. 그때 이제 여기 이 섬에 도착해가지고 마야 사람들에게 단어를 배웠대. 이게 뭔지.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배웠는데 이제 그때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스페인어로 개조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영어는 이 스페인 애들이 배운 후라칸을 허리케인으로 바꿔서 영어로 만든 거고 그게 셰익스피어 1608년에 쓰인 희곡에서 나왔던 거고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월드로부터 온 건 맞는데 이 스페인 애들도 마야 문명 애들한테 배웠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라칸이 스페인어인 건 맞아요. 이거 스페인어 맞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이게 대도 안 되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스스로 좀 많이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후라칸이니까 우리 네이트즈 단수동사 해야 되고 복수동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 오브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단수명사 절대 안 돼요. 뭐뭐 중 하나 말이 안 되잖아. 뭐뭐들 중 하나가 말이 되지.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후 여기도 however 때문에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허리케인이라는 그거는 이제 후라칸이라는 신이 빡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홍수를 인간한테 유발을 했대요.
그거를 이제 마야인들이 이제 저기 뭐야 스페인 사람들한테 알려줬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그 후라칸이라는 단어를 허리케인이라는 영어로 바꿔서 가져왔다. 여기가 주어고요. 묻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꾸며주고 있고요. explores 복수니까 월 와야 되고요. 뭐 과거 진행 시제가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실까요? 여기까지 묻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주어고 동사 두 번째 나오네. 여기도 과거 동사 중요하겠죠. 별표 병렬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병렬 뒤가 늘 중요합니다.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했죠. 제가 늘 단수 동사 단수 명사 안 됩니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뭐뭐들 중 하나. 그 초기 사용들 중 하나.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들 중 하나는 연극에서였다. 그 원이 주어니까 결국은 원이 주어의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워즈가 와야겠죠. 월 안 돼요. 그 다음에 본문 4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이 정도. 필기할 게 많이 없어. 이거는 내용상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용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본문 4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못했으면 멈추시고 하시고요. 햄버거라는 단어. 햄버거는 원래 왔대 함부르크 알죠? 함부르크 그 독일의 함부르크로부터 왔대요. 근데 그 함부르크는 어떤 곳이냐? 독일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래요. 햄버거는 의미한데 사람들 또는 물건들을 어디로부터 오는 함부르크로부터 오는 사람들 또는 이 물건들을 의미한대요. 독일어로는 원래 햄버거는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 또는 함부르크 출신의 물건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it is believed 그것은 믿어지고 있어. 이거 우리 it is said, it is believed 뭐뭐라고 전해져, 뭐뭐라고 믿어지고 있어. 이거죠? 대절이라고 전해져. 대절이라고 믿어져. 그래서 햄버거는 발명되어졌다고 전해져. 어디에서? 쬐끄만 도시에서. 어디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라는 쬐끄만 도시에서 발명되었다고 전해져. 뭐 sometime 어느 때 근데 어떤 때냐 1885년에서 1904년 사이에 그 언젠가 또는 어느 때에 미국에 있는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발명되었다고 전해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요리사가 여기서 쿡은 요리사입니다. 쿠컬 쌤 요리사 쿠컬 아니에요? 쿠컬? 이건 조리도구입니다. 조리도구. 이상한 그 사람 명사였죠. 어쨌든 한 요리사가 위치시켰어요.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뭐와 뭐 사이에 그 빵 두 조각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한 음식을 뭐라고?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 뭐 유래가 된 거라고 믿어진다, 전해진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가 제일 쉽네. 그 다음에 뭐 딱히 잡을 것도 없어요. 문법적으로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예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살짝 머니까 여기 얼 같은 거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실까요? 그 다음에 however도 여기 왜 however가 오는지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t is believed 뒤에 대절이 와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또는 said가 와도 되고요.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대절이라고 믿어진다, 전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believed 믿어진다. 대절이라고 믿어진다. 대절이 좀 많이 기네요. 대절이라고 믿어진다. 햄버거가 발명되어졌다고 믿어진다. 어떤 쬐끄만 도시에서 텍사스라는. 여기 수동태. 그래서 is believed도 여기도 동그라미 칠까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와야 됩니다. 그 that 동그라미 치고 왓 안 돼요. 뒤에 문장 성분 완전 하잖아요. 왓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만. start 목적으로 투부정사 데리고 올 수 있고요. 동명사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콜이 5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search food 목적어 햄버거 목적어 보어입니다. 그러한 음식을 즉 콜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오케이 이 정도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